네, 오프닝벨 1부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잇 시간입니다. 어떤 이슈를 꼽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니까 수에즈 운하 사고를 계기로 LNG 추진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 조선업계에는 때 아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앵커님 사실 수에즈 운하 같은 이제 사고 같은 이제 대형 선박 사고 같은 경우는 조선업계에 좀 큰 어떤 다른 바람을 좀 불고 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이었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벌여서 이집트가 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8년 동안 봉쇄를 합니다. 그랬더니 중동에서 석유를 싣고 원유를 싣고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희망봉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등장한 게 뭔가 하면 VL,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들이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원유 수송 독점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오나시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초대형 탱커를 갖다가 고안을 해서 조선소에 주문을 하게 되고 초대형 탱커가 등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 하면 1989년이었죠. 알래스카에서 엑슨 발데스호라는 원유 운반선이 좌초를 합니다. 좌초를 해가지고 원유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때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이중선체 구조의 탱커였다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2000년부터 미국이 이중선체 구조가 아니면 입항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배들이 이중선체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조선업에 큰 화랑을 가져왔던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 수에즈 운하 사고가 우리 조선업계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네, 뭐 다들 그래가지고 뭐 조선업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했습니다만은 좀 뒷북치는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난 사고가 강풍 때문이냐 네. 아니면은 선박 결함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강풍이라고 하더라도 그 강풍을 갖다 제어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 자체는 일본의 조선 기술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조선 기술이 가장 좋다는 한국 쪽으로 배 주문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게 엔진 고장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환경 구제 때문에 이 선박들 같은 경우에 저유황유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크러브를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유황유 같은 경우는 엔진에 부담을 주고 스크러브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스크러브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고를 낸 에버그린 기브로 같은 네. 경우에는 어떤 장치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아마 스크러브도 갖고 있고 저유황유도 쓰는 그런 배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수로에서는 스크러브를 사용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염물질을 갖다 바다에 배출을 하고 또 그 바닷물이 잘 이렇게 소통이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크러브를 끄고 저유황유로 바꾸는 과정에서 엔진이 멈췄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환경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정답은 LNG 추진선밖에 없다. 네. 그리고 많은 선주들한테 이런 LNG 추진선이어야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각인시킨 계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LNG 선박 관련해서는 LNG 운반선도 물론이고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LNG 추진선으로 배들이 바뀌게 되면 아마 신규 조선 수주는 한국이 싹쓸이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번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반도체 이슈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또 바꾸기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12일 날 또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도 초대를 받았다면서요? 네, 그 얘기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 하셨습니다만은 네. 미국의 움직임을 두고 딱 한마디로 중국의 우리가 반도체 굴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반도체 굴기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일단 그 반도체 제조업체하고 GM 같은 반도체를 사용하는 업체 뭐 이렇게 여러 업체들을 초청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초청을 한 주체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반도체 문제를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다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반도체 수급의 문제,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가전은 물론이고 스마트폰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장의 어떤 수급 차질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은 보다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좀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하면은 사실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을 전체 반도 시장을 놓고 보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로 수익을 내는 데는 어느 부분인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만 네. 하고 생산은 안 하거든요. 생산의 포션을 보면 대만이 20%, 한국이 19%, 그리고 중국이 16%, 그리고 미국은 한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2%가 문제가 뭔가 하면 일반적인 상업용 반도체도 물론 부족하지만은 군사용, 네. 첨단 군사용에 들어가는 반도체조차도 미국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TSMC를 비롯한 외부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의 CEO가 한번 지적을 했던 일이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 대만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만을 갖다 해상 봉쇄를 해버리거나 봉쇄를 하게 된다면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미국 안보와도 정말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 눈앞에서 중국이 1등하는 건 못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앞으로의 산업이 5G, AI 이쪽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반도체 부분을 중국한테 계속 틀어막고 미국 쪽으로 옮겨놓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왜 중요한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미국이 왜 반도체 생산에서 뒤처지게 된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가 참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인프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멈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첨단 공장을 돌리기에 부적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건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를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은 적어도 투자 금액의 최소한 30%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라는 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한테 혜택을 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왜 잽을 도와주냐? 라고 이슈가 얘기가 많죠.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어느 기업을 과도하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2조 달러 넘는 인프라 플랜에서도 반도체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지원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2조 2,500억 달러 발표하면서도 반도체 꼭 집어서 5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도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있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을 확장하는 부분에서 텍사스주가 우리가 세금 얼마나 깎아줄게 하는 그런 얘기하듯이 지방정부가 또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규모가 아마도 중국의 지원 규모에 필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된다면 그게 네. 인텔이 됐건 삼성이 됐건 TSMC가 됐건 간에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한 30% 내지 40% 정도를 되돌려주는 그런 구조로 지원이 있을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